걸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 낯설죠? 여러분들 많이 봤던 작품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한 6명, 7명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까지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했는데, 요 그림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 좀 있더라고요. 출처는 다 밝혀놨고요. 나는 꽃샘추위, 피어나는 꽃이 뭐 샘나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목이 뭐죠? 제목이 꽃샘바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꽃샘바람이니까 꽃샘바람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꽃을 샘내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봄이 되게 되면 뭔가 좀 꽃이 피는 거를 바람이 시샘해서, 그러면 이때 바람은 되게 쪼잔한 느낌 들잖아. 난 꽃 피는 거 너무 싫어. 어떻게 직원들 꽃이 필 수 있어? 제 꽃이 펴갖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샘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바람은 이러한 천진난만한 표정이 아니에요. 표정이 이런 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표정. 짜증나.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샘 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서 꽃샘추위라는 말 혹은 꽃샘바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통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 시를 쓸 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얘기죠. 이 시는 문제 속에 보게 되면 보기가 별로 없어요. 바로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꽃샘추위. 선생님이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립국어 표준국어 대사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꽃샘추위는 이른 봄에 꽃이 필 무렵의 추위라고. 여러분 어디도 시샘한단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꽃샘추위라는 말이 그냥 꽃을 시샘하는, 뭔가 샘낸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디에도 그러한 샘낸다라는 건 들어있지 않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봐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시를 읽을 때 보면서 꽃필 때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 이걸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하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 줄 알고 벌써부터 해석을 해요. 일단 쭉 읽어요. 읽으시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이 화자는, 아니 이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짐작해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꽃필 때 미친 바람도 많으니, 바람을 미쳤대요.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요.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뭔가 꽃을 아끼는 마음이 조물주가 있나 보죠.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 보냈겠는가. 어찌 그럴 수 있겠어?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 보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죠? 바람이 만약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만물의 은택을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정리 끝인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부분이죠. 만일 꽃을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없다 뭐 이런 얘기했죠.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피고 지는 건 모두가 자연인데 나무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오면 우주의 이치를 묻지 말고 우리 함께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불러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되게 긍정적으로 끝나네요. 그렇죠? 시 이해했죠? 대충 보니까 꽃이 피고 지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요. 자, 꽃샘바람에 얘기했죠. 자, 꽃 필 때 미친 바람도 많으니. 바람이 미쳤다고 설명한 거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바람이 미쳤다고? 미친 게 맞아요?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이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람이 미친 바람이라 한다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꽃 필 때 미친 바람이 많으니 사람들은 이걸 꽃샘바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바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샘이라는 건 좋은 느낌이 아닌 거죠. 약간 시샘한다 이런 바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고 하는데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자, 생각해봐요.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대요? 비단으로 만들었대요. 비단은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되게 귀한 거지만 옛날에 한없이 더 귀했던 거거든요. 그 소중한 것들을 가위질해서 공력을 허비하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꽃 아끼는 마음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물주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꽃을 시샘하는 게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꽃은 시샘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물주는
꽃을 만들 때 그런 시샘의 대상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꽃에 대한 좀 뭔가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시를 출제할 때 흔히 내신 시험에서는 표현 기법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씩 해놓으시면 돼요. 직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비유법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부분이요.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고, 이 고운 것이 뭐예요? 꽃이죠, 당연히. 그렇죠? 이 꽃을 시기해서 도리어 미친 바람 보냈겠는가? 사람들은 이 바람을 미친 바람이라고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라 얘기하는데 신이, 아니 조물주가 이 꽃을 만들어 이 바람을 보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꽃이 피는 걸 내가 만들었지만 나보다 더 예뻐? 너무 싫은데? 그래서 바람을 보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만약에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이 하늘의 명이 뭐죠? 하늘의 명은 꽃을 아끼는 마음.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죠, 이거. 꽃을 아끼는 마음이 하늘의 명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을 수 있겠냐? 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서리법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범위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그러니까 모든 건 잘못이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비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통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꽃샘추위, 꽃샘바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은 꽃을 시기해서 바람을 보낸 적은 없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요.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마하는 거. 그럼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밑에 있는 거예요. 바람의 직책이 있대요. 바람은 직책이라는 건 권력이나 어떤 지위니까 이런 거 일종의 우리가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다. 즉, 바람은 나쁜 게 아니라 만물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만물의 은택을 입히니 사사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람이 신이 꽃을 시샘해서 보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물주가 바람을 보낸 건 모든 만물을 잘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보낸 것이다 라는 설명하는 거죠. 다음이요.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장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정리해봐요. 이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뭐죠? 꽃을 영원히 생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열심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바람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이 바람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시샘에서? 아니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겠니? 없다라는 거예요. 불지 않으면. 따라서 서리법이 쓰여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하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트 별표요.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냐? 즉 슬퍼할 일이 아니다 설명하는 거죠.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피고 지는 것 뭐 하나 잘못된 게 없다. 피면 당연히 지는 거고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뭘 설명하는 거냐면 자연의 순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꽃이 폈는데 이거를 정리할 때 바람이 불어서 꽃을 피지 못하게 만든다? 이건 순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물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이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놔둔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지는 것도 슬퍼할 일은 없더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앞에는 연결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꽃이 피려고 할 때 피지 못하도록 막아서 바람이 분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거 아니야.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왜냐하면 조물주는 모든 것들을 자연의 순리에 맞게 자라도록 만들어 두었거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오묘한 우주의 이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한번 불러보자. 뭐 하는 거죠? 자연 가서 풍류나 한번 즐겨보자 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이고도 다른 말로 우리가 낙천적인 자세라고도 하죠.
이러한 자세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결국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오묘한 우주의 이치, 즉 자연의 순리다라고 설명하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앞에 잠깐 넘어갔을 때 요 위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좀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 볼 때도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를 기점으로 위 아래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었다면 이제 이 밑에 부분들은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이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통념을 위쪽에서 비판하고 이제 밑에 쪽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위쪽에 있는 부분과 잘 보시면 이 꽃샘 바람이라는 건 이렇게 보는 것들은 이 자연현상의 외면적인 부분을 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조물주가 이러한 것들을 안에 숨겨놓았다라고 해서 그 내면을 바라본 모습, 외면을 바라본 모습 이렇게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작품은 주제가 이제 생장 소멸의 오묘한 섭리, 아까 말했던 자연의 순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징으로는 의인법, 서리법, 직유법 다 어디 있는지 보여드렸죠. 마지막 일반적인 인식, 통념이라고 하는 건데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법이 많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서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며 끝나는 작품이 바로 이 꽃샘바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 다 됐고요. 경화고 학생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3 여러분들 공부하다 많이 힘들죠? 힘내시고 사실은 지금 요 꽃샘바람이라는 작품은 그동안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나왔다거나 이런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 자연의 섭리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수능에서도 몇 번 평가원에서 많이 좀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잘 정리해 주시고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이 시 내기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낼 만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거리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부분들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여러분한테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통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을 잘 살펴보면 오묘한 진리는 따로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입시를 얘기한다면 이제 마무리 입시를 해서 그렇지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고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힘들지 않겠어?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서 하루하루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직접 만나다가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고3 올라가서 더 열심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